안녕하십니까. 저는 우리나라에 단 하나밖에 없는 역학 전문 대학원 대학교 동방문화대학원 대학교 전 석좌 교수 정현우입니다. 역학이라고 하는 것은 바뀌고 변하는 아주 쉬운 학문이에요. 제가 지금 일주론 강의를 시작을 했는데 여러분들께서 이거를 반복해서 계속 들으시면은 사주를 감명하고 해석하는데 거의 전문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일주론만 강의하는 게 아니라 일주론을 하면서 육친, 상생, 상극, 격국, 용신, 공망 모든 범위에 대해서 중간중간에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일주론을 계속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요 신미일주입니다. 이 신이라고 하는 건 요 성질을 잘 아셔야 돼. 이게 금은보화입니다. 금은보화. 주사바늘 같은 바늘이에요. 근데 이 주사바늘 같은 바늘은 무슨 오행이 필요하겠는가? 목화 토금수 중에서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우선 이 주사바늘이기 때문에 이걸 다듬어주고 더 모양을 내줄 수 있는 정화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정화. 정화. 그리고 이 신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기능적이고 기술적이고 정보적이고 세밀한 거예요. 요 밑에 미를 깔고 있다 이 말이에요. 미는 정을기거든 암장이에요. 항상 여러분들이 일주론이나 모든 걸 볼 때는 요 지지 암장을 잘 알으셔야 돼요. 요 지지 암장에 정화가 있어요. 정화. 다듬어 준단 말이에요. 화급금. 거기에 을목이 있단 말이에요. 을목, 금극목. 그 다음에 기토, 토생금. 이 사주는 신미일주는 이 정화, 을목, 기토. 그래서 요 금이 잘 조율이 되고 조정이 된 겁니다. 제가 어느 병원에 한번 들렸을 때 그 간호사가 주사를 놓기 전에 한번 제가 물어봤어요. 사주를. 그랬더니 신미가 나오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이고 신미일주는 주사 잘 놓겠네 그랬어요. 기가 막히게 잘 나요. 간호사가 신미일주에. 예? 그러니까 이 용접과 이게 금은보화 가공업 같은 거 하면 기가 막히게 잘 되는 겁니다. 이 정리 금은보화 가공업. 앞으로 인공지능 시대 아닙니까? 인공지능 시대에서 인기를 얻을 수 있는 그 직업 중에 하나가 이 신미일주입니다. 이게 기술 정보 분야에 기가 막혀요. 그리고 이 신금이라고 하는 건 성질이 유금 아닙니까? 유금. 유라고 하는 건 닭띠 아닙니까? 닭띠. 예? 이런 걸 종합적으로 다 그 성질을 다 뜯어내야 돼요. 골라내야 돼요. 유는 뭐냐? 계절로 말하면 8월이에요. 8월은 열매란 말이에요. 실속 위주란 말이에요. 실리 위주예요. 낭비가 없어요. 그리고 경우가 밝고 모범생이에요. 그러니까 융통성이 없을 정도예요. 그럼 신금이라고 하는 사람은 여자이든 남자이든 예리하죠. 날카롭죠. 경우가 밝죠. 그러니까 주사바늘 같이 꼭꼭 질리죠.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뭔가 이렇게 꼭꼭 주사바늘 놓듯이 말하자면 그 자극하고 공격하고 피곤하게 해주는 그런 요소가 있다고 봐야 돼요. 그런데 마침내도 요 화가 있어가지고 화급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성질이 좀 완화됐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도 신미의 일주에 태어난 사람은 조심해야 돼요. 세상 사람은 다 이기적이에요. 자기중심적이에요. 다 이기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그 이기적이 되기 때문에 자기중심적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이타심을 가져야 돼요. 이타심. 배려하는 마음 늘 강조하잖아요. 역학을 배우게 되면 제일 먼저가 운명을 개척하는 비결은 역지사지. 관점을 상대방에다 항상 두라 이거예요. 이 부부 생활을 할 때 신미일주에 태어난 사람은 관점을 남편한테 둬야 돼요. 남자라고 하는 것은 생리적으로 자고 나면 호르몬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호르몬을 발산하려고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생리적으로. 그러니까 여자를 보면 탐하는 거예요. 남자는 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 신미일체 태어난 사람은 여자나 남자나 부부 생활을 할 때 상대를 배려하고 이해하고 감싸고 좀 단점, 결점, 나쁜 버릇이 나타나더라도 좀 눈 감아주는 법을 배워야 돼. 눈 감아주는 법을요. 그리고 요 금은 선을 하잖아요. 선을 하면 뭐가 좀 필요합니까? 불이 필요하죠. 그렇죠? 그리고 나무가 또 필요할 거 아닙니까? 나무, 갑 같은 거. 이렇게. 나무. 나무. 그리고 나를 또 생해주는 토도 또 필요할 거 아닙니까? 토. 그 사주 전체를 봤을 때 주변 환경을 봐야 돼요. 신밀주를 해가지고 주변에 요 신금이라고 하는 금은 보화에게 무슨 오행이 필요한가. 그래 정화가 있다든지 목이 있다든지 토생금에 전 금이 있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이 사주가 모양이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주가 모양이 좋으면 뭐가 되느냐. 그럼 상급 사주가 되는 거예요. 상급. 상급. 그런데 이런 모양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고 금의 날에 태어났는데 또 여기에 무슨 경금이 하나 들어왔다. 경금. 경금. 또 여기에 신금이 또 하나 또 들어와 있다. 그 모양이 좋아요, 안 좋아요? 금이 하나 있어야 되는데 두 개, 세 개가 겹쳐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또 여가 화가 들어왔는데 또 여가 또 화가 들어왔다. 이러면 어떻게 돼? 사주 모양의 신금이 화가 두 개나 있으면 요게 다, 요 금은 보화가 다 녹아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오행의 성질을 알고 주변의 환경이 제대로 되어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는가 이걸 잘 봐야 돼요. 그리고 요 사주가 자체가 봤을 때 무슨 오행이 많고 지그냐 태과불급. 그래서 요 신이라고 하는 거는 제일 좋아하는 게 바로 말하면 정화가 좋고 그 다음에 나무가 좋고 또 생해주는 요 기토가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전부 음문 아닙니까? 음문. 그 소극적이 돼요. 여성적이고 의존적이다 이 말이에요. 사주를 볼 때 음만 전부 있는 사람은 전부 소극적이고 의존적이고 양만 전부 많다. 그러면 양팔통 아니에요. 그럼 너무 규모를 넓히고 확장한다 이 말이에요. 향상심만 갖고. 천방지축이에요. 이게 음양이 조화가 돼야 돼요. 안정 속의 성공. 진부와 보수가 다 중용적으로 중도적인 거. 가장 중요한 건 중용적인 게 좋습니다. 역학은. 우리가 이 사주를 공부하면서 보면은 음의 날에 태어난 사람이 여기도 양이고 여기도 양이고 여기도 양이고 여기도 이렇게 양이다. 그 양 속의 음이 하나다. 그럼 여자 하나가 남자 셋에게 희롱을 당하는 거예요. 그럼 이런 사주는 남한테 휘둘려요. 그래서 초한지전 사주라는 게 초나라 한나라가 싸우는 전쟁하는 그 형국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주는 파란만장해요. 파란만장한데 말년운은 좋아요. 이런 사주가. 그래서 이름 삼양이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는 음이고 세 개는 양이다. 그럼 이름 삼양은 초나라 전쟁을 한나라가 전쟁을 하듯이 파란만장한 사주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고달견 미라고 하는 건 충미충 되잖아요. 이 진술 충미는 무조건 충이 돼야 좋은 겁니다. 이거는. 그리고 이거는 여름이고 이건 겨울 아니니까 음양의 조화가 되잖아요. 역학이라고 하는 건 뭐냐? 조후용신이 100% 맞는 겁니다. 조후용신. 전번에도 그 얘기했습니다만은 봄에 태어나면 여름에 태어나면 가을 겨울이 좋고 가을 겨울이 태어나면 봄 여름이 좋은 거예요. 내년이 경자년인데 운세가 어떻습니까? 물어보면 태어난 달을 보시면 돼. 월령. 월령이 봄 여름에 태어났다면 내년에 대박이에요. 가을 겨울에 태어났다면 내년에 좀 힘든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12신살이라고 하는 거 포태법 그건 너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포태법과 12신살은 기운의 흐름에서 강약을 보는 거지. 포태라는 게 다른 거 아니에요. 포라고 하는 거는 엄마가 아기를 임신하기 전에 텅 비어있는 상태. 태는 임신해서 아기가 뱃속에서
새로운 기운이 생명이 싹 드는 거. 태. 양이라고 하는 건 어머니 뱃속에서 아기가 영양분을 빨아 흡수하면서 무럭무럭 자라나는 거. 양성 일로. 그래서 이 지지에서 그 양이라고 하는 게 있으면 사업이나 하는 일이 무럭무럭 자라난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관성이 예를 들어 포가 앉았다면 텅 비어있다. 그리고 관은 관제가 실속이 없다. 이런 식으로만 해석을 하면 되는 거예요. 포태양생은. 생은 뭐야? 출생이요. 어머니 뱃속에서 이 세상에 태어나는 거 출생. 요건 뭐냐? 애기가 태어나면 목욕을 시키지 않습니까? 그게 욕궁이에요. 그러니까 목욕을 하는 건 뭐냐? 욕궁이요. 그러니까 욕궁이라고 하는 건 뭐냐? 도화살이요. 우리가 성관계를 하기 전에 목욕을 하고 청결하게 하고서 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도화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관계를 할 때 옷을 벗고 하잖아요. 빨가벗고. 그게 망신살이에요. 그래서 욕궁이 망신살 이렇게 유추해서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대는 뭐냐? 장가, 처녀, 종각이 장가갈 때 관대를 매잖아요. 그게 안정감을 얻고 성숙한 단계로 전환 지점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관은 뭐냐? 벼슬을 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머리에. 관운이 열리는 거예요. 포태양생 욕대 관왕. 그 다음에 왕성해진다 이 말이에요. 출세를 해가지고. 왕성한 건 뭘 얘기하냐? 내리막을 의미해요. 그때부터 세, 병, 사, 묘. 묘궁은 뭐냐? 묘지에 갇히면은 행동불능이요. 활동불능. 묘는 꼭 죽은 묘지에 들어갔다고 보는 게 아니에요. 사궁은 뭐냐? 무기력하다 이거예요. 병궁은 뭐냐? 모든 일이 하는 일이 전부 병이 걸린 상태와 같이 지지부진하다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용신을 볼 땐 조후 용신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일주를 중심으로 주변의 상황을 잘 살펴야 돼요. 이게 사주를 보는 하나의 기술이고 추리하는 기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 월, 일시. 주로 월은 뭘 보느냐? 직업을 보는 거예요. 직업. 그래서 직업을 볼 때 대략 보면은 세 가지로 분류하면 됩니다. 재생관, 재물을 바탕으로 해서 명예운이 들어오는 게 재생관이에요. 관인상생, 관인과 관직과 교육가로서의 선비사제, 관인상생, 식상생제, 식신이 죄를 생해준 거 식신생제. 이런 사람 사업가 사주예요. 장사 사업가. 관인상생인 사람 장사 같은 거 못해요. 자존심이 세서. 사업을 한다는 건 겸손해야 되고 자기를 버려야 돼요. 낮춰야 돼요. 손님은 뭐냐? 왕같이 섬기라 이거예요. 근데 관인상생인 사람은 자존심이 강해서 절대 억만금이 생겨도 굽실거리질 않아요. 돈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정정 회장이 김정일이를 만났을 때 그 자세, 태도, 표정, 눈빛 하나하나가 아주 겸손한 모습을 보이면서 아주 그렇게 부드러운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그랬을 때 거기서 호감이 나오는 거예요. 재물이라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식상생재가 보인다. 그럼 재물운이 좋은 거예요. 그럼 금이면 뭐냐? 식신이 뭡니까? 금생수 안에 수. 그 다음에 수. 그 다음에 여기가 재는 뭐니까? 나무 아닙니까? 수생목이 있으면 이 사주는 뭐냐? 재물운이 좋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관인상생, 화가 있다, 토가 있다. 그럼 이 사람은 뭡니까? 학술, 교육, 기술, 정보, 계통의 교수가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재생관이 뭡니까? 요게 금극목, 목이 있고, 그리고 토가 있다 그러면 재물거니까 화가 있으면 재생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식신생재는 보통 부자고 재생관은 큰 부자예요. 관하고 관급 사업이 재생관이에요. 그래서 이런 이치를 가지고 사주를 추명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항상 이제 우리가 볼 때 운을 볼 때 대운이라는 게 가잖아요. 10년 주기로. 10년 주기로 갈 때 인묘진으로 가면 동쪽 방향, 사오미로 가면 남방향, 신유술로 가면 서쪽 서방향, 해자축으로 가면 북방향이에요. 그래서 요 태어난 달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조후가 맞는 방향쪽으로 가면 대운이 좋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역학이라고 하는 거는 그런 기운의 변화, 이치, 주변 환경을 잘 살펴서 그것이 제대로 잘 모양이 좋은가 안 좋은가를 살펴서 분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신금과 미를 중심으로 해서 아주 목화, 토가 잘 구성이 되어 있으면은 그러면 상류사이고, 목화가 좀 있는데 금이 좀 너무 많다든지 토가 좀 많다든지 이렇게 편협되어 있으면 중간사주고, 전부 뭐 이렇게 오행이 균형이 제대로 안 맞았다 이러면 이게 하급사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 신미일주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기술, 이공, 정보계통이고, 인수가 보이면 교육가, 관이 보이면 관직, 식신생재가 보이면 금은보화나 보물상 같은 거나 이런 큰 부자, 이렇게 보게 되면 사주가 다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 신밀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제가 스포츠 서울에 제가 이것이 일주론을 가지고 제가 연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제가 강의하는 일주론을 여기 바깥에 보이는 글자는 잘 안 보인다고 신경질 내지 마시고 제가 얘기하는 것만 들으면 돼요. 얘기하는 것만 들으면은 요 신밀주에 대한 특징을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계속 반복해서 들으세요. 제가 얘기하는 걸 신밀주 들으셨다면 요것만 듣지 말고 갑자서부터 계속 반복해서 보세요. 10번씩만 보세요. 그럼 사주가 보입니다. 사주가 감명이 돼요. 또 그렇게 다 요 일주로만 보면은 사주가 볼 수 있도록 격국, 용신까지 다 해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 신미일주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